안녕하세요. 저는 피에로 듀보아입니다. 올해 52살이고 뉴욕 맨해튼 어퍼 이스트 사이드에서 프랑스 베이커리 페트롱을 운영하고 있어요. 제 가문은 파리에서 3대째 빵을 만들어 온 제빵 가문입니다. 할아버지 앙리 듀보아가 1920년에 파리 몽마르트르 언덕에 첫 번째 베이커리를 열었고 아버지 루이가 그 뒤를 이어받았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밀가루 냄새와 이스트 향기 속에서 자랐습니다. 25살 때 뉴욕으로 건너와서 27년째 이곳에서 제빵사로 살고 있어요. 아내 마리와 딸 20살 된 소피, 이렇게 셋이서 평범하지만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있습니다. 마리는 파리 소르본 대학에서 미술사를 전공했고 지금은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에서 큐레이터로 일하고 있어요. 소피는 콜롬비아 대학교에서 국제학을 전공하는 학생이에요. 아직 어리지만 세상에 대한 호기심이 많고 새로운 문화에 관심이 많습니다. 제 베이커리는 맨해튼에서도 손꼽히는 정통 프랑스 빵집이에요.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반죽을 시작합니다. 바게트, 크루아상, 브리오슈, 마들렌, 모든 빵을 전통 프랑스 방식 그대로 만들어요. 기계를 쓰지 않고 손으로 반죽하고 천연 발효만을 사용합니다. 우리 가문의 철학은 단순해요. 진정한 빵은 프랑스에서만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건 단순한 자부심이 아니에요. 수백 년간 축적된 기술과 전통, 그리고 장인 정신의 결과입니다. 프랑스 제빵의 핵심은 시간과 인내예요. 좋은 바게트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는 최소 12시간의 발효 과정이 필요합니다. 반죽의 온도, 습도, 발효 시간, 모든 것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뤄야 해요. 이런 섬세함은 하루아침에 배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최근 들어 맨해튼에 아시아계 베이커리들이 많이 생기고 있어요. 일본, 대만, 한국에서 온 빵집들이 하나둘씩 문을 열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별로 좋게 보지 않아요. 그들이 만드는 건 빵이 아니라 과자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아시아 빵들을 보면 너무 달고 부드러워요. 진짜 빵에 거친 질감이나 깊은 맛이 없습니다. 색깔도 형색이고 모양도 이상해요. 빵이라기보다는 장난감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한국 빵집들이 요즘 많이 보이는데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한국에 무슨 빵 문화가 있다고 빵집을 차리는 걸까요? 서구 문화를 따라 하려는 시도일 뿐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베이커리 단골 고객들도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근처에 새로 생긴 아시아 빵집에 가봤는데 너무 달더라, 이상하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저는 자부심을 느껴요. 혹시 진짜를 아는 사람들은 우리 빵을 찾는구나 하고요. 마리는 제가 너무 편견을 갖고 있다고 가끔 지적해요. 한 번쯤은 다른 문화의 빵도 맛보는 것이 어떻겠냐고 하죠. 하지만 저는 그럴 필요를 못 느끼겠어요. 이미 완벽한 것이 있는데 왜 열등한 것을 찾아야 할까요? 소피는 가끔 친구들과 아시아 빵집에 가곤 해요. 젊은 아이들이니까 새로운 것에 호기심을 갖는 것도 이해해요. 하지만 결국엔 우리 집 빵이 최고라는 걸 알게 될 거예요. 제 하루는 항상 똑같은 패턴으로 시작됩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베이커리로 가요. 첫 번째로 바게트 반죽을 시작하고 다음에 크루아상용 버터를 준비합니다. 6시쯤 되면 첫 번째 바게트가 오븐에서 나와요. 갓 구운 바게트의 바삭한 소리와 고소한 냄새, 이것이 바로 진짜 빵의 향기입니다. 이런 완벽함 앞에서 다른 어떤 빵이 감히 경쟁할 수 있을까요? 오늘도 평소와 같은 하루가 시작됩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모르고 있어요. 오늘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꿀 사건이 일어날 날이라는 것을. 월요일 아침, 평소와 다름없이 새벽 4시에 베이커리로 향하는데 맞은편 건물에서 이상한 소음이 들려왔어요. 공사 소리와 함께 새로운 간판이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파리바게뜨라는 간판이었어요. 처음엔 그냥 새로운 카페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맨해튼에는 카페와 베이커리가 정말 많으니까요. 하지만 며칠 후 정식 오픈을 하고 나서야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파리바게뜨는 한국에서 온 베이커리 체인이었습니다. 그것도 한국에서 꽤 유명한 브랜드라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파리라는 이름을 쓰면서 한국 빵을 파는 게 말이 되나 싶었거든요. 매장 인테리어부터가 우리와 완전히 달랐어요. 밝은 조명에 현대적인 디자인, 그리고 온갖 색깔의 빵들이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베이커리의 차분하고 고급스러운 분위기와는 정반대였어요. 더 놀라운 건 가격이었습니다. 우리 바게트가 6달러인데 그들은 3달러에 팔고 있었어요. 크루아상도 우리가 5달러인데 그들은 2달러 50센트였습니다. 이런 가격으로 제대로 된 빵을 만들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어요. 하지만 첫날부터 줄이 서기 시작했어요. 아침 7시 30분쯤 되면 직장인들이 줄을 서서 빵을 사가더라고요. 대부분 젊은 사람들이었는데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으면서 신기해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정말 이해할 수 없었어요. 저렴한 가격에 현혹되어서 진짜 품질을 못 보는 건 아닌가 싶었거든요. 진정한 빵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서 가족들과 저녁을 먹으면서 이 이야기를 꺼냈어요.
맞은편에 한국 빵집이 생겼는데 가격이 말도 안 되게 싸더라고 했죠. 소피가 눈을 반짝이며 말했어요. 아빠, 파리바게뜨 말씀하시는 거죠? 제 친구들이 그 얘기를 많이 해요. 빵이 정말 예쁘고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조금 놀랐어요. 벌써 젊은 애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니요. 소피야, 그런 싸구려 빵에 속으면 안 돼. 진짜 빵이 뭔지 알아야지. 마리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여보, 한 번쯤은 가봐도 될 것 같아요. 새로운 문화를 경험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잖아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조금 화가 났어요. 27년간 우리 가족이 먹어온 정통 프랑스 빵이 있는데 왜 굳이 이상한 아시아 빵을 먹어야 하는지 이해가 안 됐거든요. 다음날 아침 베이커리에 나가보니 더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평소 우리 단골 고객 중 일부가 파리바게뜨 쪽으로 가는 걸 봤거든요. 특히 젊은 직장인들이 많이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우리 직원 자크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사장님, 아침 매출이 지난주보다 20% 정도 줄었어요. 아무래도 맞은편 새로 생긴 곳 때문인 것 같아요. 자크는 프랑스 리옹에서 온 28살 청년으로 3년 전부터 우리 베이커리에서 일하고 있어요. 정통 프랑스 제빵 기술을 가진 실력자입니다. 저는 자크를 안심시켰어요. 걱정하지 마. 일시적인 현상일 거야. 사람들이 호기심으로 한두 번 가보다가 결국 우리한테 돌아올 거야. 진짜와 가짜는 시간이 지나면 구분되는 법이지. 하지만 속으로는 조금 불안했어요. 27년간 쌓아온 명성이 하루아침에 흔들릴 수는 없겠지만 요즘 젊은 사람들의 취향을 이해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었거든요. 점심시간에 우연히 창밖을 내다보니 파리바게뜨 앞에 또 줄이 서 있었어요. 이번에는 점심을 먹으러 온 직장인들 같았습니다. 그들이 사가는 빵들을 보니 정말 다양한 종류가 있더라고요. 빨간 팥이 들어간 빵, 녹색 가루가 뿌려진 빵, 그리고 제가 본 적 없는 모양의 빵들까지. 솔직히 말하면 빵이라기보다는 과자에 가까워 보였어요. 그날 오후 단골 고객인 존슨 부인이 오셨어요. 70대 초반의 우아한 여성분으로 10년 넘게 우리 베이커리를 이용해주신 분입니다. 피에르 맞은편에 새로 생긴 곳에 가봤어요.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존슨 부인이 말씀하셨어요. 저는 조금 당황했어요. 존슨 부인 같은 분까지 그곳에 가보신다니 어떠셨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글쎄요, 우리가 아는 빵과는 완전히 달라요. 하지만 나름대로 재미있었어요. 특히 팥이 들어간 빵은 처음 먹어봤는데 달콤하고 부드럽더라고요. 그 순간 저는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배신당한 것 같기도 하고 동시에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정말 그렇게 특별한 게 있는 걸까?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래도 우리 정통 프랑스 빵이 최고죠. 존슨 부인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물론이에요, 피에르. 당신 빵이 최고예요. 하지만 가끔은 다른 것도 경험해보는 재미가 있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가서도 계속 그 생각이 맴돌았어요. 정말 한번 가볼까?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럴 필요 없어. 내가 만드는 빵이 최고인데 굳이 열등한 걸 볼 이유가 있나? 파리바게뜨가 오픈한 지 일주일이 지났을 때 예상치 못한 손님이 우리 베이커리를 찾아왔어요. 김 선생이라는 분이었는데 한국문화원에서 관장으로 일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김 선생은 50대 중반 정도로 보이는 온화한 인상의 분이었어요. 정중하게 인사하시면서 매우 유창한 영어로 말씀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피에르 선생님. 저는 맨해튼 한국문화원의 김민수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일반 고객인 줄 알았어요. 어떤 빵을 드릴까요? 하고 물어봤더니 김 선생이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빵을 사러 온 건 아니고요. 선생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서 왔습니다. 저희 문화원에서 국제 음식 문화교류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는데 혹시 관심이 있으실까 해서요. 저는 조금 의외였어요. 한국문화원에서 프랑스 베이커리에 관심을 갖다니 어떤 프로그램인가요? 김 선생이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서로 다른 나라의 음식 문화를 소개하고 체험해보는 프로그램이라고 하더라고요. 프랑스 제빵 기술을 소개하는 워크숍을 열어보면 어떻겠냐는 제안이었습니다. 흥미로운 제안이었지만 저는 조금 회의적이었어요. 한국 분들이 정통 프랑스 제빵에 관심이 있을까 싶었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아시아 사람들은 단순하고 달콤한 빵을 선호한다고 생각했어요. 김 선생이 제 표정을 보시고는 웃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혹시 한국의 제빵 문화에 대해 아시는 게 있나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글쎄요, 별로 없는 것 같은데요. 한국에도 빵 문화가 있나요? 김 선생의 눈빛이 조금 달라졌어요. 하지만 여전히 온화한 미소를 지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흥미로운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것 같네요. 혹시 맞은편 파리바게뜨에 가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굳이 가볼 필요를 못 느끼겠어요. 김 선생이 부드럽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저는 30년간 문화교류 일을 해왔습니다. 그 경험으로 말씀드리면 다른 문화를 이해하는 첫 번째 단계는 열린 마음
마음으로 경험해보는 거예요. 저는 조금 불편했어요. 마치 제가 편견을 갖고 있다고 지적받는 것 같았거든요. 김 선생님, 저는 이미 완벽한 빵을 만들고 있어요. 굳이 다른 걸 볼 필요가 있을까요? 김 선생이 잠시 생각하시더니 말씀하셨어요. 선생님의 자부심과 실력을 의심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더욱 가치 있는 경험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진정한 장인은 다른 장인의 작품을 볼 줄 아는 법이니까요. 그 말이 제 마음에 조금 와닿았어요. 김 선생의 말투에서 진정성이 느껴졌거든요. 그분은 저를 설득하려는 게 아니라 정말로 문화교류를 위해 제안하고 계신 것 같았어요. 잠시 망설이다가 물어봤어요. 그곳 빵이 정말 특별한 게 있나요? 김 선생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특별하다기보다는 다르다고 해야겠네요. 한국 제빵은 프랑스와는 완전히 다른 철학에서 출발해요. 프랑스가 전통과 정통성을 중시한다면 한국은 혁신과 조화를 추구하죠. 혁신과 조화라니 흥미로운 표현이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뜻인가요? 김 선생이 설명해 주셨어요. 한국 제빵의 특징은 동서양의 재료와 기법을 융합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파치라는 동양의 재료를 서양의 빵 기법과 결합시키는 거죠. 그 과정에서 완전히 새로운 맛과 질감이 탄생해요. 저는 조금 회의적이었어요. 그런 게 정말 맛있을까요? 어울리지 않는 조합 같은데요. 김 선생이 웃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직접 맛보고 나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죠. 단순히 달다거나 이상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매우 정교한 밸런스 위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때 자크가 다가와서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사장님, 저도 궁금하긴 해요. 프랑스에서도 요즘 아시아 퓨전 요리가 인기거든요. 저는 놀랐어요. 자크마저 관심을 보이다니. 정말? 프랑스에서도 그런 게 유행해? 네, 파리의 유명한 셰프들도 아시아 재료와 기법을 많이 활용하고 있어요. 물론 프랑스 전통을 지키면서요. 김 선생이 거들어 주셨어요. 맞습니다. 문화 교류는 서로를 대체하는 게 아니라 서로를 더 풍요롭게 만드는 거예요. 선생님의 프랑스 제빵 기술에 한국적 요소를 더한다면 정말 독특하고 멋진 작품이 나올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잠시 고민했어요. 정말 그럴까? 아니면 그냥 호기심일 뿐일까? 김 선생이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제가 강요하는 건 아니에요. 다만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어요. 진정한 자신감은 다른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데서 나온다고 생각해요. 그 말이 제 가슴에 꽂혔어요. 정말 그런가? 내가 파리바게뜨를 가지 않는 건 자신감 때문일까? 아니면 두려움 때문일까? 김 선생이 명함을 건네주시며 말씀하셨어요. 시간 나실 때 연락주세요. 그리고 혹시 마음이 내키시면 한번 가보세요. 단순히 구경차 말고 진정한 장인의 눈으로 말이에요. 김 선생이 나가신 후 저는 한동안 생각에 잠겼어요. 자크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사장님, 정말 가보실 거예요? 저는 망설였어요. 글쎄 모르겠어. 하지만 김 선생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진정한 자신감은 다른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데서 나온다는 말이요. 그날 저녁 집에서 마리와 소피에게 김 선생의 방문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두 사람 모두 관심 있게 들었습니다. 소피가 말했어요. 아빠, 정말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저도 같이 가면 안 될까요? 마리도 동조했어요. 여보, 이번 기회에 새로운 걸 경험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당신이 그동안 쌓아온 실력에 자신감을 가지세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도 계속 고민했어요. 정말 가볼까? 아니면 그냥 무시할까? 하지만 김 선생의 말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진정한 장인이라면 다른 장인의 작품을 볼 줄 알아야 한다는 말이요. 김 선생과 만난 지 3일이 지난 목요일 오후, 저는 드디어 결심을 내렸어요. 파리바게뜨에 가보기로 한 거예요. 물론 순수한 호기심이 아니라 전문가의 시각에서 분석해보려는 목적이었습니다. 오후 3시쯤 비교적 한가한 시간을 골라서 매장을 나섰어요. 자크에게는 잠깐 나갔다 오겠다고만 했습니다. 혹시 누가 볼까봐 모자를 눌러쓰고 선글라스까지 꼈어요. 파리바게뜨 매장 앞에 서니 긴장이 되더라고요. 27년간 프랑스 제빵만 해온 제가 한국 빵집에 들어간다니 마치 배신을 하는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김 선생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진정한 장인은 다른 장인의 작품을 볼 줄 안다는 말이요. 심호흡을 하고 매장 문을 열었습니다. 들어서자마자 느낀 건 우리 베이커리와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어요. 밝고 현대적인 조명, 깔끔한 화이트 톤의 인테리어, 그리고 무엇보다 진열된 빵들의 화려한 색깔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빨간 팥이 들어간 둥근 빵, 노란 크림이 토핑된 빵, 초록색 가루가 뿌려진 빵들까지.
정말 다양한 색깔과 모양의 빵들이 가지런히 정렬되어 있었어요. 마치 보석 상자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젊은 한국인 직원이 밝게 인사했어요.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성 직원이었는데 정말 친절하고 활기찬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조금 당황했어요. 뭘 사야 할지 전혀 감이 안 왔거든요. 추천해 주실 만한 게 있나요? 처음 와보는데요. 그럼 이거 어떠세요? 직원이 유리 진열장 안에 갈색 빵을 가리켰어요. 단팥빵이에요. 저희 베스트셀러 중 하나거든요. 달콤한 팥이 들어가 있어서 처음 드시는 분들도 좋아하세요. 단팥빵이라니 정말 이상한 조합이라고 생각했어요. 빵에 콩을 넣다니. 하지만 이미 여기까지 온 이상 체험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걸로 주세요. 가격은 얼마나 되나요? $2 50센트예요. 정말 저렴한 가격이었어요. 우리 크루아상의 절반 가격이었거든요. 포장해드릴까요? 아니면 여기서 드실까요? 여기서 먹어볼게요. 저는 매장 한쪽 구석에 있는 작은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단팥빵을 받아든 순간 예상보다 무거웠어요. 크기는 제 주먹 정도였는데 묵직한 느낌이었습니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갈색 빵이었지만 만져보니 부드러우면서도 탄력이 있었어요.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그 순간 정말 놀랐어요. 예상했던 인공적이고 과도하게 단맛이 아니었거든요. 부드러운 빵 속에서 고소하면서도 은은하게 단 팥 앙금이 나왔어요. 빵 자체의 질감도 놀라웠습니다. 겉은 약간 바삭하면서도 속은 정말 부드러웠어요. 마치 구름을 먹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팥 앙금과 빵의 조화가 정말 절묘했어요. 두 번째, 세 번째 베어 물수록 더욱 놀라웠습니다. 단순히 달기만 한 게 아니라 깊은 맛이 있었어요. 팥 자체의 고소한 맛과 설탕의 단맛 그리고 빵의 고소함이 완벽하게 어우러져 있었습니다. 이게 정말 아시아 빵이 맞나? 나도 모르게 혼잣말이 나왔어요. 제가 예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거든요. 맛있으시죠? 아까 그 직원이 다가와서 물어봤어요. 네, 예상보다 훨씬. 저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맛있다고 인정하기가 조금 부끄러웠거든요. 처음 드시는 분들은 다 그렇게 반응하세요. 직원이 웃으며 말했어요. 저희 단팥빵은 한국에서 50년 넘게 사랑받아온 빵이에요. 단순해 보이지만 만드는 과정이 정말 까다로워요. 정말요? 저는 호기심이 생겼어요. 어떤 점이 까다로운가요? 팥을 끓이는 것부터 시작해서 앙금을 만들고 빵 반죽과의 비율을 맞추는 것까지 모든 과정이 정교해야 해요. 특히 발효 시간과 온도 조절이 중요하거든요. 발효라는 말에 제 귀가 솔깃했어요. 그것도 천연 발효를 사용하나요? 네, 물론이죠. 저희는 모든 빵에 천연 발효를 사용해요. 그래야 빵의 깊은 맛이 나거든요. 저는 정말 놀랐어요. 천연 발효까지 사용한다니. 그럼 발효 시간은 얼마나 되나요? 빵마다 다르지만 보통 12시간에서 16시간 정도요. 단팥빵은 특히 오래 발효시켜야 해요. 그래야 팥 앙금과 빵이 잘 어우러지거든요. 12시간에서 16시간이라니 우리 바게트와 비슷한 시간이었어요. 이건 정말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그때 주방에서 한 사람이 나왔어요.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한국인 남성이었는데 흰색 셰프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곳 수석 제빵사 박민수입니다. 혹시 프랑스 제빵을 하시는 분인가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아셨어요? 박민수 씨가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빵을 드시는 모습을 보니 전문가시더라고요. 그리고 맞은편 르 페트롱 사장님 아니신가요? 저는 더욱 당황했어요. 들켰구나 싶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피에로 듀보아입니다. 오, 정말 영광이에요. 박민수 씨가 정말 기뻐했어요. 사실 저도 선생님 베이커리 단골이거든요. 퇴근길에 가끔 바게트를 사가는데 정말 훌륭해요. 저는 조금 미안했어요. 경쟁업체를 정찰하러 온 것 같아서요. 사실 호기심에 와본 건데. 박민수 씨가 웃으며 말했어요. 당연하죠. 저도 매일 선생님 빵을 연구하고 있어요. 서로 배우는 거죠. 그의 태도가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전혀 경계하지 않고 오히려 반가워하고 있었거든요. 혹시 시간 되시면 뒤쪽 주방도 구경하실래요? 저희가 어떻게 빵을 만드는지 보여드릴게요. 저는 망설였어요. 정말 그래도 될까요? 물론이죠. 같은 제빵사끼리 뭘 숨기겠어요. 박민수 씨가 활짝 웃으며 주방으로 안내했습니다. 주방에 들어서자 정말 놀랐어요.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체계적이고 깔끔했거든요. 각종 장비들도 최신식이었고 무엇보다 직원들이 정말 진지하게 일하고 있었어요. 이게 저희 반죽기고요. 이건 발효실이에요. 박민수 씨가 하나씩 설명해줬어요. 모든 과정을 온도와 습도까지 정밀하게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과학적이네요. 저도 모르게 감탄했어요. 한국 제빵의 특징이에요.
전통적인 기법에 현대적인 과학을 접목시키는 거죠. 박민수 씨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그날 1시간 넘게 박민수 씨와 이야기를 나눴어요. 한국 제빵의 역사, 기법 그리고 철학까지 정말 많은 걸 배웠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박민수 씨와의 파트너십 제안을 진지하게 검토한 결과 저는 이것이 정말 의미 있는 기회라고 판단했어요. 일주일간 가족들과 상의하고 변호사와도 상담한 끝에 정식으로 협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월요일 아침 박민수 씨와 함께 정식 파트너십 계약서에 서명했어요.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각자의 베이커리를 유지하면서 공동으로 신메뉴를 개발하고 서로의 기술과 노하우를 공유하는 것이었어요. 계약서에 서명하면서 정말 감회가 깊었어요. 3달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거든요. 한국 제빵사와 파트너가 된다니 박민수 씨도 감격해했어요. 선생님 정말 영광입니다. 앞으로 더 좋은 작품들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의 첫 번째 공동 프로젝트는 문화교류 베이킹 클래스였어요.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프랑스와 한국의 제빵 기법을 함께 가르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김 선생님도 이 프로젝트에 큰 관심을 보이셨어요. 한국문화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의미 있는 일이에요. 김 선생이 환하게 웃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음식을 통한 문화교류의 완벽한 사례가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클래스는 토요일 오후에 열렸어요. 15명의 참가자가 왔는데 나이도 직업도 정말 다양했습니다. 대학생부터 은퇴한 어르신까지 요리사부터 회계사까지. 저는 프랑스 크루아상 만들기를 가르쳤고 박민수 씨는 한국 단팥빵 만들기를 담당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함께 팥 앙금 크루아상을 만들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참가자들의 반응이 정말 뜨거웠어요. 한 중년 여성분이 말씀하셨어요. 이런 경험은 처음이에요. 두 나라의 기법이 이렇게 잘 어우러질 줄 몰랐어요. 젊은 남성 참가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요리에도 국경이 없다는 걸 느꼈어요. 정말 신기한 경험이었어요. 클래스가 끝난 후 참가자들이 만든 빵을 함께 나눠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는데 정말 따뜻한 분위기였어요. 음식이 사람들을 하나로 만드는 힘이 있다는 걸 새삼 느꼈습니다. 2주일 후에는 더 큰 프로젝트가 시작됐어요. 맨해튼 컬리너리 스쿨에서 저희에게 특별 강의를 요청한 거예요. 요리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문화융합 베이킹에 대해 강의해달라는 거였어요. 강의 당일 50명의 학생들 앞에 선이 조금 긴장됐어요. 하지만 박민수 씨와 함께라서 마음이 든든했습니다. 저는 먼저 전통 프랑스 제빵의 역사와 철학에 대해 설명했어요. 300년 넘는 전통, 장인정신, 그리고 완벽을 추구하는 정신에 대해서 말이에요. 박민수 씨는 한국 제빵의 특징에 대해 설명했어요. 융합과 조화의 정신, 끊임없는 혁신, 그리고 사람들의 취향을 반영하는 유연성에 대해서요. 그리고 우리가 함께 개발한 퓨전 빵들을 실제로 만들어 보이며 설명했어요. 학생들이 정말 집중해서 들었고 질문도 많이 했습니다. 한 학생이 물어봤어요. 전통을 지키는 것과 혁신하는 것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맞추나요? 저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전통은 무조건 고수하는 게 아니라 이해하고 발전시키는 거예요. 혁신도 마찬가지고요. 중요한 건 품질과 진정성을 잃지 않는 거죠. 강의가 끝난 후 학교 측에서 정말 만족해했어요. 정기적으로 이런 강의를 해달라는 요청까지 받았습니다. 한 달 후에는 소피에게 놀라운 소식이 있었어요. 한국에서 1년간 교환학생을 할 기회가 생긴 거예요. 서울대학교 국제학과에서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배우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아빠 정말 가고 싶어요. 소피가 눈을 반짝이며 말했어요. 아빠 덕분에 한국에 대한 관심이 생겼거든요. 직접 가서 경험해보고 싶어요. 저는 조금 망설였어요. 딸이 1년간 한국에 간다는 게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마리가 제 등을 떠밀었어요. 여보, 좋은 기회잖아요. 소피가 더 넓은 세상을 경험할 수 있어요. 우리도 한국 문화를 많이 배웠는데 소피가 직접 가서 배우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결국 소피의 한국 유학을 허락했어요. 떠나는 날 공항에서 작별 인사를 나누는데 정말 뭉클했습니다. 아빠, 저 한국에서 더 많은 걸 배워올게요. 그리고 아빠가 시작한 문화 교류를 이어갈게요. 소피가 떠난 후 베이커리는 더욱 바빠졌어요. 박민수 씨와 함께 새로운 메뉴들을 계속 개발했고 매주 베이킹 클래스도 열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다른 나라 출신 제빵사들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탈리아, 독일, 일본에서 온 제빵사들이 우리의 노하우를 배우러 왔어요. 한 이탈리아 제빵사가 말했어요. 정말 혁신적이에요. 저도 이탈리아 전통의 다른 문화 요소를 접목해보고 싶어요. 6개월 후 정말 놀라운 제안이 들어왔어요. 푸드 네트워크에서 우리의 이야기를 다큐멘터리로 만들고 싶다는 거였어요. 다큐멘터리 제작진이 한 달 동안 베이커리에서 촬영했어요. 우리의 일상, 빵 만드는 과정, 그리고 고객들과의 소통까지 모든 걸 담았습니다. 방송이 나간 후 반응이 폭발적이었어요. 전국에서 사람들이 찾아왔고
다른 도시에서도 비슷한 베이커리를 열고 싶다는 문의가 쇄도했습니다. 1년 후 소피가 한국에서 돌아왔어요. 정말 많이 달라져 있었어요. 한국어도 꽤 유창해졌고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도 깊어졌습니다. 아빠 한국에서 정말 많은 걸 배웠어요. 소피가 선물을 가득 들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한국의 젊은 제빵사들도 아빠를 정말 존경해요. 아빠가 시작한 문화 융합이 한국에서도 화제거든요. 소피가 가져온 선물 중에는 한국의 새로운 제빵 재료들도 있었어요. 흑임자, 유자, 단호박 등 아직 시도해보지 않은 재료들이었습니다. 이제 또 새로운 도전이 시작되는 거네요. 박민수 씨가 웃으며 말했어요. 지금 저희 베이커리는 맨해튼에서 가장 독특하고 인기 있는 곳 중 하나가 되었어요. 매일 300명 넘는 고객들이 찾아오고 세계 각국에서 견학을 오는 제빵사들도 끊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제 마음가짐이에요. 이제 저는 단순히 프랑스 제빵사가 아니라 세계 시민으로서의 제빵사라고 생각해요. 좋은 것은 국경을 가리지 않고 받아들이고 그것을 제 기술과 융합시켜서 더 좋은 것을 만들어내는 거죠. 오늘도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베이커리로 향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바게트만 만드는 게 아니라 팥 앙금 크루아상도 만들고 녹차 마들렌도 만들어요. 그리고 박민수 씨와 함께 오늘은 또 어떤 새로운 조합을 시도해볼까 고민합니다. 김 선생님의 말씀이 맞았어요. 진정한 자신감은 다른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데서 나온다는 말이에요. 이제 저는 어떤 새로운 문화와 만나도 두렵지 않아요. 오히려 기대됩니다. 또 어떤 놀라운 조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말이에요. 오늘 저녁에는 박민수 씨와 함께 새로운 프로젝트 회의가 있어요. 이번에는 멕시코 요리사와 협업해서 프랑스 마이너스 한국 마이너스 멕시코 3국 융합 빵을 만들어보자는 아이디어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세상은 정말 넓고 배울 것도 무궁무진해요. 52살의 새로운 세계를 발견한 제가 정말 행복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변화의 시작이 작은 호기심과 열린 마음이었다는 것이 더욱 의미 깊게 느껴져요.